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세션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머티리얼 디자인 나온 지가 공개된 건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약간 좀 통합된 라이브러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가 공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머티리얼 디자인은 말씀드렸듯이 구글 I/O 2014에서 먼저 공개가 됐어요. 그 당시 약간 I/O 라이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옷 되게 특이하게 개발자 같이 안 입은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서는 뭐라고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사실 구글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옛날에는 그냥 뭐 되게 긱하고 그냥 기능만 되면은 땡이고 그런 식의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머티리얼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탈피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디자인 가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디자인 정책 이런 것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글답게 요새 행보를 봐서는 구글답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티리얼 디자인 사이트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요건가? 가이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구글.com에 디자인 들어가시면 이 머티리얼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요소가 어떤 게 있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한번 머티리얼 디자인이 뭔지 아시겠지만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소개 영상이었죠. iO에서도 맨 처음 공개가 됐었던. 그래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중점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요소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 좀 뭉쳐 있는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멘붕이었어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보셨는데요. 솔직히 혹시 여기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디자이너 분들 계시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디자이너 분들은 요거를 보시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은 얘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런 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를 보고서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개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게 그래 이쁘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다 좋아요. 다 이쁘고 마음에 들고 정책도 다 이렇게 좀 통일이 됐고 이제 안드로이드도 좀 이쁘다. 옛날에 아이폰 이쁜데 안드로이드는 왜 이렇게 안 이쁘냐 막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다 가이드 페이지 다 있어요. 디멘션 이런 거 다 값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해야 되나요? 네, 그 당시에 1년 전에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가이드가 한 페이지만 딸랑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키라인도 있고 각 요소들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며 패딩, 마진 이런 값들을 다 읽어보고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나는 개발자인데 개발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정말 강제로 약간 디자이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구글이 그동안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디자인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야 너네도 좀 디자인 좀 제발 좀 해봐라 하면서 일부러 한 거는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난감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렇죠. 이렇게 가이드가 있기만 한데 만들어서 어려웠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거고요. 사실 그 예전에 더 문제점은요.
레퍼런스라도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게 작년 발표 때 찍었던 스크린샷들인데요. 구글 드라이브고요. 얘가 구글 킵이고 플레이 뮤직이에요. 같은 구글에서 만든 앱인데도요. 이 UI UX 가이드라인은 이게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얘를 보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얘가 맞는 건지 뭐 레퍼런스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좀 난감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뭐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은 이제 좀 약간 과도기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에 내부에서도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쉽게 개발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지 그리고 뭐 세세한 것들을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제 소프트 디자인 라이브러리라는 거고요. 뭐 사실 여기 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에 국한되니까 이제 저는 안드로이드 소프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사실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1년 동안 기다린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개 있긴 한데 너무 난잡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럼 한번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를 한번 코드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이제 뒤에 있는 분 제가 아까 뒤에서 봤는데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발표 자료는 공개해 드릴 테니까 소스 코드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요거부터 시작하면 되죠. 소프트 디자인 라이브러리 이제 디펜던시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개발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클립스 아직 현업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얼마나 되세요? 꽤 되네요. 지금 이제 정말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드디어 이제 이클립스 쓰는 사람들을 내쳤어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에디트 업데이트라도 이렇게 찔끔찔끔 해줬는데 이제는 그냥 대놓고서는 너네 이제 이클립스 쓰지 말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라고서는 해버린 시점이라 얼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1년쯤 전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에 약간 허들이 높아요.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고 그리고 되게 간단해 보이는 프로젝트도 막 이것저것 좀 삽질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막 프로젝트 레이아웃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하셔서 만약에 현업 개발에 쓰는 코드라면 그거 감안하시고 계획 잡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작업하시는 팀원들이랑 필히 지식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클립스 쓰든 말든 뭐 하든 말든 냅두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싸움 나요, 진짜. 네, 그럼 다 이제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들은 이 정도가 돼요. 뭐 이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많은데 이거 뒤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되게 많네요. 이 정도 요소를 가지고서는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라는 게 이제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에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보통 레이아웃 가장 안드로이드 처음 시작했을 때 기본으로 막 구성했던 레이아웃이 뭐 리니어 레이아웃 막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마치 뭐 그런 느낌처럼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를 써서 뭔가 좀 의미 있는 UX를 구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이게 뒤에 이제 코드랑 같이 봐야지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계속 나오니까 우선 일단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자체에 대한 설명만 먼저 드릴게요. 자, 먼저 그냥 얘 자체는 뭐 얘가 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자체가 뭔가 화려하게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은 그냥 딱 위치만 하고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그 안에 있는 자식 뷰들이 나는 이렇게 배치를 해줘, 나는 저렇게 배치를 해줘라고 뭔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그거를 보고 그냥 알아서
쫙 배치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모든 이제 컨테이너들이 다 그런 느낌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코디네이터에서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비헤이비어랑 이제 앵커 포인트 지정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스크롤 대부분 레이아웃이 이제 코디네이터를 쓰는 경우가 이제 스크롤 관련 UX를 구현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때 요런 걸 가지고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뭐 뷰와의 상호작용을 정의한다 그랬는데 뭐 말 그대로 뭐 뷰를 이제 뭐 드래그했을 때 뭐 클릭했을 때 아니면은 뭐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플레잉 상태, 그러니까 스크롤 딱 놓은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차일드 뷰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앵커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앵커가 이제 다시라는 의미잖아요. 어디에 딱 붙어서 야 얘는 너는 나랑 함께 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뭐 relative layout에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지정하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 뷰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붙을지 그리고 붙어서 이제 정렬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비헤이비어는 사실 코드가 이게 제가 여기에서 같이 보는 코드를 보기에는 힘들고요. 코드로 볼 수 있는 이제 앵커 포인트 지정하는 거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저 먼저 보시면 일단 상위에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설명한 앱바 레이아웃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제 이것도 사실 뒤에 설명할 부분이긴 한데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이걸 지금은 일단 버튼이라고 한번 보실게요. 이 버튼이 뭐 이 앱바에 붙어서 가도록 지정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럴 때는 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아까 특징이 설명드린 게 자식 뷰한테 이제 자식 뷰가 이제 어떻게 배치할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마치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랑 비슷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이 여기 앱바랑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코드고요. 그래서 앵커로 이제 앱바에 이제 아이디 지정해 주고요. 여기는 이제 앵커 그래비티라고 해서 붙기는 붙는데 어느 부분에 붙을 거냐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뷰의 아랫부분에 붙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뭐 오른쪽 뭐 엔드는 이제 보통 같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붙으라고 해주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이제 아까 이게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앱바인데 앱바 이제 붙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앱바가 이제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에 따라서 얘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없어지고 나오고 그거는 이제 앱바 자체에서 해주는 거라 그거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간 이제 스크롤 쪽에 특화된 레이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핵심 기능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랑 같이 동작을 하려면 이제 네스티드 스크롤 그러니까 스크롤 뷰 안에 또 스크롤이 되는 컨텐츠가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를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헤이비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런 네스티드 스크롤을 처리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네스티드 스크롤을 제대로 지원하는 뷰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롤이 되는 뷰를 쓰고 싶은데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선은 이 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 리스트 뷰는 현재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API 20, 그러니까 롤리팝부터는 약간의 이제 편법을 써서 네스티드 스크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하위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약간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쓸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스크롤이 되지 않는 콘텐츠, 일반적인 뭐 텍스트 뷰나 뭐 버튼, 이미지 뷰 같은 거는 상관없이 그냥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레이어 비헤이비어 아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스크롤할 때 동작을 이제 아까 지정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네스티드 스크롤이 되는 뷰 같은 경우는 딴 데는 이제 위젯 자체에 얘가 스크롤이 될 때는 어떻게 동작하면 된다라는 게 정의된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뒤에서 앱바 레이아웃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앱바 레이아웃 쪽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앱바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보셨듯이 앱바라는 게 이제 머처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요 영역이에요. 저기 자, 여기거든요. 그래서 툴바랑 이제 탭 레이아웃이 있으면은 탭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앱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를 감싸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랑 비슷하게 뭐 툴바랑 이제 탭 레이아웃이 있으면 탭 레이아웃이랑 같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처럼 보듯이 사실 예전부터 플레이스토어나 뭐 구글 쪽 앱을 보면은 이런 UI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UI들을 구현하는데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레이아웃이고요. 얘는 특이하게 아까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은 자식 뷰에 이제 지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크롤할지. 근데 얘랑 같이 쓰려면은 사실 아까 그 쓴 것도 얘 때문에 쓴 거거든요. 얘가 이제 스크롤할 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지 지정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그 형제 뷰라고 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이블링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얘랑 이제 같은 그 단에 있는 레이아웃들이 한테 이제 얘 스크롤할 때 어떻게 지정할지 어떻게 동작을 할지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툴바랑 탭 레이아웃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드 뷰로 아마 보이는데 얘는 이제 그리드 뷰가 이렇게 스크롤할 때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아웃에 이제 스크롤 플래그를 지정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할지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종류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각각이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동작하는 방식 중에서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스크롤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랑 아니면 아예 스크롤 안 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예제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랑 또 거의 유사하죠?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먼저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앱바 레이아웃, 그리고 툴바, 탭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설명드린 이제 예제 앱 코드인데요. 여기서 뷰 페이저로 이제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데 이 뷰 페이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이제 스크롤 할 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아웃 비헤이비어로 이렇게 지정해 준 상태고 예, 여기 보시면은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비헤이비어로 이제 스트링 리소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앱바 스크롤링 뷰 비헤이비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드코딩 한 게 아니에요. 하드코딩 한 게 아니고 이제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에 이 스트링 리소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비헤이비어 막 지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앱바 레이아웃의 뭐 스크롤링 뷰 비헤이비어라는 게 거에 대한 이제 클래스 그 참조가 요 안에 이 문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프트 디자인 라이브를 사용하실 때는 얘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스크롤 플래그 쪽을 볼 건데요. 앱바 레이아웃 안에서 얘가 이제 동작할 때 스크롤 막 되고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동작할지 지정하는 부분인데 툴바를 보시면 이제 툴바가 아까 슉 올리니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내리면은 다시 내려오고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스크롤이 돼야 되잖아요. 스크롤이 돼야 되고 이제 Enter Always라는 플래그를 이게 두 개를 같이 써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딱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쪽이 뷰 페이저고 아까 이제 툴바 그리고 이제 탭 레이아웃. 그래서 탭 레이아웃은 스크롤 플래그를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탭 레이아웃이래. 지금 툴바를 지금 여기 지정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스크롤 할 때 다시 올라가고 이제 내리면은 다시 나오고 그런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얘가 스크롤을 안 되게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그렇게 이걸 지워버리면은 지금처럼 얘는 그냥 다 가만히 있고 여기에 스크롤 되는 부분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 약간 플러스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패턴을 이제 뭐 보통 퀵 리턴이라는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구성하는데 좀 다른 별도 라이브러리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툴바랑 이제 뭐 템리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약간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다면 좀 더 이런 패턴들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뭐 컬렉션 툴바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이 되게 길죠. 뭐 다른 거 없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이제 뭐 일정 높이까지 늘어날 수 있는 뭐 툴바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 지금 툴바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현재는 여기까지 늘어나도록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얘도 특이하게 지금 사실 이번에 공개된 그 소프트 라이브러리를 보면 특징이 약간 소프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위젯들이랑만 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앱바에 바로 자식 뷰를 쓸 때만 거의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공식 문서에 적혀 있으니까 뭐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자식별로 동작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여기 이제 뭐 히어로 이미지를 넣을 때 이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매트리얼 디자인 뭐 패턴이 다 이렇게 거의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쓰는 게 이제 이 방식을 구현하는 그 레이아웃이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크기 변화에 따라서 UI에서 이동한다는 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원래 우리가 툴바가 접히면 얘는 여기로 가잖아요. 얘 화살표 옆으로 가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제목 텍스트가 이제 이 뷰의 이제 높이 그리고 이동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각 애니메이션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컨텐트랑 뭐 스테이트바 스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스크림을 뭐라고 지금 정확하게 한국어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방금 전과 같이 이 부분이 지금은 뺐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만 접히게 되면 다시 이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트 영역에 이제 그 컨텐트 스크림이라는 거는 요 부분 이렇게 색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테이트 바 스크림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만 스테이터스 바 자체만 색깔을 입히거나 아니면 저기에 이제 뭐 이미지를 넣는다. 접혔을 때 뭐 이미지를 넣는 그런 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는 핀된 거랑 이제 뭐 팔라라이스 이렇게 스크롤 되는 거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리 보통 이 이미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최근 약간 유행하는 패턴인 것 같은데요. 요거의 움직이는 속도보다 얘가 약간 느리게 움직이면서 좀 마치 뭐라 해야 될까? 높이 차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레이아웃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데모에서 이거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예조 코드를 볼게요. 한번 위쪽은 거의 변한 게 없고요. 여기 쪽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앱바 레이아웃 안에 이제 바로 컬렉션 툴바 레이아웃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컬렉션 툴바 레이아웃에 이제 스크롤 플래그 이제 똑같이 지정해 주는데 아까랑 좀 플래그가 달라지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크롤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쭉 밀 때 아까는 밀면은 바로 싹 없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얘가 줄어들 때까지 계속 컬렉스 되다가 이제 완전히 컬렉스 됐을 때 올라가는 그런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텐츠 스크림으로 이제 색상을 지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히어로 이미지에는 이제 패럴렉스로 이제 약간 시차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지정을 했고, 그리고 툴바가 여기 지금 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클래스 모델 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사실 이게 툴바가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툴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텍스트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툴바는 여기에 고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핀으로 지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데모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컨텐트 스크림 색상 지정한 모습이고요.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고 아까랑 뭐 똑같은 거긴 한데 여기 팔렉스 효과도 이제 적용이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서 이제 이게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 내려왔을 때 이 텍스트의 위치 같은 것도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기본값으로 지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아마 16dp 마진 둬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상세하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탭 레이아웃으로 볼게요. 탭 레이아웃은 아까 봤듯이 사실 이 탭이 좀 애매해진 게 옛날에 안드로이드 2.2 버전 때는 되게 안 이쁜 탭이 있었어요. 안 이쁜 탭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뭐 홀로 이제 얘기하면서 액션바가 생기면서 액션바 안에 이제 탭이 생기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액션바도 이제 디프리케이트 시키고 너네 툴바 써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탭은 써야 되는데 액션바를 쓰지 말라 그러면은 도대체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약간 좀 멘붕이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저 탭 그 인디케이터를 구현해주는 현재 이제 탭 레이아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글에서도 좀 미안했는지 이거를 공식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쓰는 용도는 이제 뷰페이저랑 같이 이제 뷰페이저의 이제 그 타이틀 인디케이터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액션바에 이제 그 탭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그 디자인들이 조금 달라진 형태고요. 뷰페이저에 쓰라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뷰페이저에 쓰기 편해야겠죠. 코드 한 줄이면은 뷰페이저에 탭 레이아웃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모양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픽스랑 뭐 스크롤업으로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 말 그대로 스크롤 되는 거고 하나는 정말 이제 각 그 탭들이 고정된 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뭐 그래피티는 그 레이아웃들을 어떻게 정렬할지 해주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바로 코드로 볼게요. 뭐 없어요. 정말 말씀드렸듯이 코드 한 줄이면 되거든요. 뭐 한 줄은 아닌데 뷰페이저 이제 해서 뭐 뷰페이저 어댑터 이제 설정을 해서 뭐 뷰페이저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탭 레이아웃 내가 이제 레이아웃에다 지정한 거 가져온 다음에 네, 요거만 하면 돼요. 셋업 이즈 페이저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요것만 출해주면 나머지는 탭 레이아웃이 모두 다 알아서 해줍니다. 뭐 그 전에 당연히 이제 뭐 뷰페이저 어댑터의 그 타이틀 받는 부분은 다 이미 설정이 돼 있어야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예제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까 탭 모드랑 이제 뭐 그래비티 관련해서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바로 예제를 확인할게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픽스트에 이제 필로 된 상태고요. 센터로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로 되고 스크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가능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게 정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 소프트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 얘예요. 정말 쓰기가 쉬워서요. 나머지는 배우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메뉴 요새 어지간한 앱들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저 예제 앱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이제 레이아웃을 설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요. 이제 그거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앱 드로어라는 패턴은 뭐 소개된 지 정말 뭐 오래됐죠. 그리고 대부분 거의 한 2년도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약간은 이 부분이 좀 중구난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린 그 스크린샷 이 부분이었잖아요.
구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싹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정말 디자인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뒤에 뭐 얘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바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얘 이제 뭐 DP 마진 이런 거 다 맞도록 들어가는 거 이거 개발자가 다 구현 안 해도 돼요. 저는 디자인 소프트 라이브러리 나오기 전에 이거랑 이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UI를 앱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앱에 써야 될 일이 있어서 한참 걸려가지고는 겨우 만들어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소프트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 허무해가지고 아 이거 바꿔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뭐 아무튼 좋은 거겠죠.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부분을 코드로 뭐 작성하기보다도 우리 보통 이제 메뉴 같은 거 다 XML로 구성을 많이 했잖아요. 똑같이 메뉴 XML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뉴 상단에 커스텀 뷰 구성 지원 가능하다는 거는 위에 이제 보통 이제 계정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그냥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과 같이 이제 구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드로우 레이아웃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같이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드로우 부분, 여기가 이제 컨텐트 부분이고 이 부분 이제 드로우 부분을 많이 구성했는데 그 드로우 부분을 이제 내비게이션 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봐야 될 부분이 요거는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 부분인데 아까 이제 상태바 아래로 이제 컨텐츠가 보이게 하려면 얘를 설정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비게이션 뷰도 마찬가지로 피치 시스템 윈도우 요 속성을 켜 주셔야지만 상태바 아래에 이제 컨텐츠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롤리팝 이상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비티 이건 예전에 뭐 드로우 하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이제 앱에 이제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메뉴를 표시할 그 메뉴 리소스 이름을 이쪽에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는 일반적인 메뉴 구성하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있구나. 여기 뭐 체크오버 비헤비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싱글을 하고 이제 그룹으로 묶으시면 이 하위에 속한 이 아이템들은 이제 하나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될 수 있게 이렇게 속성이 일괄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브 메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템 만드시고 하위에 또 메뉴를 구성하시면 아까처럼 메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비교적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뷰 인스턴스 받아오신 다음에요. 이제 이 리스너가 따로 있거든요. 뭐 내비게이션 뭐 아이템 셀렉 리스너 쓰시면 이제 선택한 메뉴 아이템 인자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 코드에서는 이제 선택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되도록 이제 코드를 넣었고요. 선택한 아이템 이름을 토스트로 간단하게 표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 닫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예제 동작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선택하면 나오고 선택한 거 이제 선택된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서브 메뉴에 있는 것도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